안녕하세요. 석사 통합과정생 박가문나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Forecasting Emerging Technology Using Data Augmentation and Deep Learning입니다.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데이터 증명과 심층학습을 통합한 연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기술을 예측하는 것은 정부나 기업이 기술 변화에 직면했을 때 전략적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챌린지입니다. 최근 텍스트 마이닝의 발달과 함께 지도학습 기반 신기술 예측 모델이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서술적인 정보나 특허 지표에 중점을 두었고 특허에 포함된 다른 지표들은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기술 예측을 위한 데이터를 지도학습 모델에서 사용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지도학습은 비지도학습에 비해 데이터의 품질에 의존적이라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딥러닝을 이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전 연구는 특허나 커브 피팅 기술을 사용하여 신기술을 예측하는 연구, 신기술 예측을 위해서 서지정보, 특허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한 연구, 부가 같이 신기술 식별을 하기 위해서 발명가의 팀 규모를 고려한 특허 가치평가 연구 등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와 퀄리티에 의존적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걔네를 이용해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행 연구들은 걔네를 활용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늘리고 모델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걔네를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걔는 간단하게 이제 생성기와 판별기라는 두 가지 아키텍처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증강된 데이터를 DNN 분류기에 입력 데이터로 넣고 은닉층을 거쳐서 레이블에 대한 출력값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집합을 사용해서 분류기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외부 도메인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이블링이 잘 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넣게 되면 모델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 학습을 통해서 신기술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예측 문제를 분류기 아키텍처 구성으로 변환하여야 합니다. DNN 분류기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데이터 레이블을 지정하고 데이터셋의 구성에 맞게 만들어주고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눠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DNN 분류기는 과거 데이터와 신기술과 신기술이 아닌 것의 관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분류기는 특정 기술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신기술이 될 것인지 아닌지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방법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인 경우에는 Emerging Technology, 줄여서 ET, 그 다음에 신기술이 아닌 것은 Non-Emerging Technology, NET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딥러닝과 특허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득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게 한계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존의 통계적인 지도학습보다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 신기술 데이터는 불균형의 문제보다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전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밸런스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유망 기술이 출현 단계에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안정기로 접어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제 보고서로 추론하는 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곳에서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와 그다음에 non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라벨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마슨 이노베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특허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 수집된 특허 데이터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트레이닝과 테스트셋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겐을 이용하여 부족한 트레이닝셋을 증강을 하고 그 다음에 DNN 분류기로 예측하고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라벨링 단계입니다. 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의 특정 연도에서 기술이 나타났다면 해당 연도에 그 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기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점차 없어지거나 아니면 기술을 쇠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때 기술이 이머징 테크놀로지 아니면 non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된 시간을 같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해당 기술이 과거의 신기술이었는지 아닌지를 이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샘플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때 ET와 NET는 해당 사이클 안에서 등장하게 됐을 때는 ET, 등장하지 않으면 non emerging technology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2008년에 사이클에 만약에 등장을 했다고 하고 2015년부터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2008년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emerging technology, 2015년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non emerging technology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특허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머징 테크놀로지랑 non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레벨링을 다 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특허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2007년까지의 특허를 수집하고 모두 이머징 테크놀로지 특허라고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특허를 전부 수집을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non emerging technology 특허다라고 라벨링을 합니다. 이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기술이 다음 연도에 신기술이 될지 안 될지 그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고 T 시점에 대한 라벨링은 이전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T-1년 차까지의 특허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특허들의 피처를 추출을 하고 특허 피처 벡터를 생성을 합니다.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이 특허 피처의 관련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선행 연구에서 비롯된 7가지 인덱스를 5개 범주로 분류해서 핵심 특성을 이제 찾고자 했습니다. 이 5가지의 범주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5가지 카테고리는 이제 테이블 1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우 노벨티, 성장 속도, 사이언스 인텐시티, 범위, 개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벨티는 백워드 사이테이션을 말을 하고 있고 이 카테고리의 값이 작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인용한 특허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 특허의 노벨티는 떨어지고 금전적인 가치도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로우 노벨티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또 그 기술 주기 시간을 성장 속도라는 카테고리로 설정했습니다. 특허와 특허가 인용되는 기간에 그 중앙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이언스 인텐시티는 특허가 과학적인 연구, 개발, 첨단 기술 등에 대해서 높은 수준으로 갖고 있다면 높게 매겨지고 과학기술적인 그 혁신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하게 되면 낮게 매겨집니다. 이제 범위와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특허 피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구항의 수, 패밀리 특허의 수, IPC 수를 이제 범위와 커버리지라고 정의했습니다. 개발 가능성은 forward citation 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허가 출원이 되고 이후에 나오는 특허들이 이 특허를 얼마나 인용하는지에 대한 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피처 벡터들을 트레이닝 셋, 그다음에 테스트 셋으로 나누는 데 사용이 되고요. 트레이닝 셋의 규모가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걔네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걔네를 이용한 데이터 증강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 셋을 포함한 이제 새로운 합성 샘플 데이터셋을 생성합니다. 걔네 합성 샘플 워크플로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기에서 데이터셋을 훈련시키고 생성기와 판별기의 손실함수가 수렴될 때마다 이제 샘플을 생성을 합니다. 판별기에서는 데이터가 만들어진 데이터인지 아닌지 필터링하고 생성기에서는 판별기가 이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샘플을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앞선 단계에서 증강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DNN 분류기를 태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을 넣게 되면 여러분의 면역층을 거치고 해당 특허가 내년에 이머징 테크놀로지일지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일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검증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이 컴퓨저 매트릭스, 정확도, F1 스코어 지민 이제 이 네 가지로 모델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가트너 사이클을 기반으로 2008년부터 2017년에 대해서 수집이 되었고 추출된 데이터에 따라서 특허를 또 다시 수집했습니다. 가트너 사이클에서 IoT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등장했고 2016년에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2010년까지는 이머징 기술 샘플로 들어가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 샘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 특허에 대해서 피처 벡터를 계산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나온 이머징 테크놀로지는 57건, 넌 이머징 테크놀로지는 이제 48건이 되었습니다. 피처 벡터를 구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테이블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테이블 8 같은 경우에는 ET 샘플에 대해서 특허 피처 벡터 값을 계산한 것이고 아래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NET 샘플에 대해서 만들어진 표입니다. 모델 파라미터 세팅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걔네서 이제 ET, NET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그 오그멘테이션을 위해서 걔네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사용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합성된 샘플 데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시네틱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샘플 데이터로 이제 DNN 분류기를 학습을 시킵니다. 특허 픽처를 나타내는 7차원의 벡터를 입력으로 두고 이제 분류기를 태우게 됩니다. 네, 검증 단계입니다. 이전에 데이터 증강 연구에서는 샘플의 수가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쳤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최적의 샘플 수를 찾아보았습니다. 연구에서는 ET, NET의 데이터가 1000개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걔네 성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샘플 크기를 각각 1000개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제한된 방식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SVM, MBR, 랜덤 포레스트, 제한된 접근 방식 이렇게 똑같이 적용해서 성능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제한한 접근 방식은 이제 가장 높은 정확도와 F1 스코어 지민스를 보이고 있어서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테이블 5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정확도가 약 77%인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과 DNN 분류기를 사용해서 신기술을 예측하는 접근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트너 하이퍼사이클 토마슨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샘플 데이터 세트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신기술 예측을 위해서 딥러닝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기술 예측 분원에 기여했다는 점이 있고 딥러닝 분류기를 통해 예측 모델에 외부 도메인을 인베딩하게 됐을 때 이 제한된 접근법이 기존의 것들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또 입증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